부동산계 셜록 홈즈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많은데 그 가운데 맞게 예측한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칭찬 한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9월에 나오셔서 예측하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 30% 집값 떨어질 것이다. 네. 그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측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통계 지표를 보면 2022년 11월까지 18.8% 정도 하락해서요. 통계치가 작성된 이후로 역대 최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해 9월부터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남은 거죠. 좀 많이 남았다.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정말 큰 재건축 단지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거 계약이 정당 계약이 오늘 이제 마감을 했는데 계약률이 뭐 60-70%대 이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계약이 잘 된 겁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잘 선방했다. 됐다고 선방했다고 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분양이 완판되지 않고 미분양이 됐다는 건 사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전에 만약 분양을 했다면 한 일주일 만에 다 팔렸을 거예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 한 30-40%가 초기에 미분양이 났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과거와 비교해서 흐름을 보셔야지 그냥 지금만 좋다 나쁘다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기준마다 다르죠. 그렇죠. 전과 후를 다 비교해야지.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70%라고 해도 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과거로 보면 지금 계속 나쁘게 했을 때라고 보시면 사실 올해 초에 정부에서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이렇게 대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안 산다는 거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 말씀드릴 수 언론 있습니다. 제가 보고 공부하고 왔잖아요. 거기서는 뭐 선방이다. 60-70% 계약했다고 선방이다 해가지고 나도 또 부동산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부동산 대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유일하게 거의 예. 유일하게 맞힌 분입니다. 자, 2023년 부동산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새 집이 안 팔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가 예.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전망이라는 건데요. 2023년도에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게 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6만 가구 정도에 육박했는데 올해로 제가 예측하는 게 한 9만 8천에서 10만 가구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미분양이요? 6만 이상 넘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한 1만에서 2만 가구 된 거예요. 그런데 벌써 3배가 증가했죠. 그런데 10만 가구가 미분양되면 5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건축 업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까? 그렇죠. 건축 예. 업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리스크를 볼 때 저희가 초기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사실은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제가 예측하는 수치가 초기 분양률이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거라고 전국적으로 보실 수 봤을 때 60% 미만으로 지금 그렇죠. 계약률이 그렇죠. 형성이 되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82% 정도 됐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분양이 많아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세의 추락.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2023년도에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도권에 한 18만 5천 가구가 입주가 되는데 쉽게 네. 말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강남의 입주 물량도 상당해요. 강남이 연간에서 올해 내년에 6천 가구 이상씩 입주가 되는데 네. 사실은 강남에 입주하려면 전세 가격이 10억, 15억 이상이잖아요. 네.
이런 새 집에 들어갈 세입자들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강남 전셋값은 항상 좀 불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20년간 보면 강남의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세 번밖에 없었어요. 2004년, 2008년, 그리고 이제 올해가 예측되는 건데 200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여정부 때 엄청나게 규제책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확 얼었던 시기였어요. 압박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두 번째, 2008년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서프라임.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기간이었죠. 이것처럼 사실은 강남의 전세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저희한테 알려준다고 보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선생님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어렵게 얘기하지 마라. 공급량이 부족해서도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사실이 아닌 이론이었네요. 아니죠. 아, 아니죠. 나는 그거 믿었어요. 아니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그렇죠. 전세 가격 오르니까 어땠습니까? 갭 투자들이 막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금리 낮아지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 이 공급량 얘기 계속 얘도 막 더 지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남 탓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아니, 그러면 2023년 핵심 키워드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깔끔하게 그냥 정리 한번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기대 이상이다. 기대 이상이요? 네. 누구의 어떤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두 기대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상이 될 거다. 아, 제가 무슨 기대하는지 알아요? 저는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데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거보다 거 더 떨어질 수 있다. 더 떨어진다? 네. 아, 저희 얼마나 떨어질 거 예상했어요? 네. 아, 저는 좀 많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집값이 저희가 예측하고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하락폭이 되게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없던 예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을 다 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더 떨어진다고요? 정책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더 빠뜨리고 있어요. 예? 그건 왜죠? 아니, 이거는 막 대출 다 풀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있는데 집을 살려고 그랬어요. 예. 정책을 풀어줍니다. 네. 사고 싶으세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더 풀어주겠네.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기대감을 가지면 계속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책을 하나 주면 어떤 기대가 가냐면 에이, 나 더 주겠지. 더 주겠지. 더 주겠지. 네. 그래서 집을 오히려 안 사요. 아니 근데 선생님 1월 3일인가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더 풀 거는 남아는 있습니까? 남아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굉장히 가지가 많아요.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사면 막 이제는 금리도 낮춰주고 예를 들면 막 양도세도 없애주고 이런 정책이 양도세.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왜 지금 집을 사?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더 풀어주면 사지. 그래서 정책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엄청나게 규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잡혔습니까? 그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에이 그거 규제하다가 언젠가 풀어주겠지. 실제로 실현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또 실현되네. 실현되고 있잖아요. 네. 기대가 실현돼요. 갖고 있으면 나 언젠가 풀어주니까. 예. 그래서 정책은 어때야 되냐면 제발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막 변동시키면 안 됩니다. 일관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꾸 빠진다고 해서 풀어주면 어떤 기대가 만드냐면 오히려 가격을 더 빠뜨린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말 끊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바닥에 살 거거든요. 네. 저는 진짜로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관심이 이거죠. 언제 집 사냐. 어디까지 빠지냐. 그거 딱 그래서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제가 오늘 판넬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 건데요. 잘 보시면 네. 서울 기준으로 해서 예. 2022년 9월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12억 5천이었어요. 지난해 나오셨을 때 그때 당시 가격이네요. 그쵸? 12억 5천. 향후로 근데 23.2% 정도 하락해서 9억 6천이 되면 예. 누군가 살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죠? 저는 그때가 바닥이다. 지금 이 정도 가격이 과거에 언제적 정도 가격대요?
이 가격은 2019년 중반대 정도 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가격이 오른 건 사실 버북이라고 판단하는 예. 거고 이 정도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어떻게 계산했냐 너. 그럼 이 근거가 뭐예요? 23.1 되게 23점이 너무 구체적이야. 어떻게 전 애널리스트잖아요. 이게 계산이 일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 부담액이 35% 정도로 하락합니다. 지금은 50%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누군가 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대출 받고 내 벌어들이는 감내할 돈으로 감내할 수 있다. 감내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선생님 죄송한데 9억 6천까지 떨어지면 이제 아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이에요? 지금은 여기에서 8% 빠졌습니다. 아유 한층 더 빠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폭이 커야죠. 이건 평균 가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르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으신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쉬우세요. 2022년 9월에 그 아파트 얼마나 계산됐다. 네. 거래됐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몇 프로에 지금하고 떨어졌냐. 비교해보고. 자, 그러면 이 9억 6천 평균가 9억 6천이 네. 올해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몰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기간은 사실은 여러분 고려하지 마시라. 그건 몰라.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빠지면 올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막 정부가 막 이렇게 규제 뭐 완화책 나오고 이러면 살살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간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가격대가 왔을 때 거래량 항상 강조하셨어.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누군가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고 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래량이 증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회복 지표. 지표가 있어야죠.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다 정보가 공개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아파트에서 몇 건이 거래된가를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지가 100채가 있다. 네. 지금은 한 1.5채에서 1년에 네. 2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100채 중에. 예, 근데 한 4채에서 5채 정도는 거래되어 회복하는 걸 보입니다. 근데 한 달에서 반짝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꾸준히. 이게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네. 이 정도는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네, 모습을 보여야 거래량이 회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제는 정보가 나와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무주택자들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요? 네. 더 싼 데 가려고 하겠죠. 아니, 좋죠. 네. 좋죠. 네. 근데 여러분 전세 가격 떨어질 걸 절대로 좋아지면 안 돼요. 왜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 고민하셔야 돼요. 좋으면 그냥 계속 전세 살지 이런단 말이에요. 전세가 떨어질 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전세가 떨어질 때 항상 사람들이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 그냥 누워 있길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표 체크하고 거래량을 보면 되겠네. 2023년이 그게 중요하다. 아우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